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어제 하루 영상을 안 만들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만드는 것 같은 느낌으로 지금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뭐 에코프로비엠 실적을 또 발표했고 또 위메이드가 갑자기 오늘 또 상승을 했고 또 에코프로비엠은 50만 원대를 돌파하면서 지금 저와 함께 이 에코프로비엠 사신 분들은 많이 수익 나신 분은 좀 거의 60% 넘었기도 합니다. 넘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저도 좀 거의 그러고 저도 아직 확인을 안 해봤는데 거의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은 100%짜리를 한번 또 이 에코프로비엠 작년인가 그 100% 수익을 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 또 다시 매수해가지고 100% 수익에 도전하게 될 줄은 제가 이걸 살 때 정말 몰랐습니다. 근데 처음에 매수를 할 때는 그냥 짧게 매매를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샀다가 분위기가 좋아서 더 늘려가면서 계속 어, 이제 견디고 있는 거고요. 또 마침 다행스럽게도 처음에 매수를 할 때 보통 때 이제 보초 세웠는데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보초 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타이밍에 상당히 그래도 비중을 좀 나름대로 실어서 샀기 때문에 조금씩 보태서 사더라도 크게 뭐 주가 평단가나 이런 게 움직이지 않아서 아주 그 든든한 그런 지금 주력 종목으로 자리를 잡았고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조금 매도를 해도 괜찮은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지점을 맥시멈 51 정도로 봤는데 51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수 이제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수급 보면은 더 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비중을 좀 줄이는 거 좋은 전략이고요. 다시 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그냥 들고 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50을 넘은 지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과매수 구간에 접어든 그런 정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가겠지 또는 뭐 어떻게 되겠지 100만 원 가겠지 이런 감정을 좀 걷어내고 과매수 구간에 들어간 게 맞기 때문에 일정 부분 수익을 실현하자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이제 그런 에코프로비엠의 상담을 하면서 뭐 수익을 실현하신 분도 좀 계시고 계속 들고 가신 분도 계신데 결국은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내일 정도에는 장 분위기를 봐서 매도를 어느 정도 해도 괜찮은 지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셀트 삼형제는 셀트리온의 경우 이제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어제 영상에서 만약에 영상을 만들었으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5일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고 봐요. 오늘 5일선이 좀 깨졌지만 일단은 하락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횡보하면서 밑에 이동평균선들이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는 시간을 버는 뭐 그런 흐름이고요. 수급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좋아요. 그래서 일단 셀트리온은 지금은 팔지 말고 홀딩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위메이드도 굉장히 좋은 오늘 흐름이 나와서 이건 뭐 위메이드는 계속 그동안에 수급이 바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도 이제 개인들만 매도를 하셨던데 그러니까 일찌감치 접은 그 개인들만 또 손실 끝에 이렇게 못 견디고 파신 게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위메이드는 지금 이런 정도 자리에서 한 7만 원대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한 7만 5천 원, 한뭐 8만 원이라고 잡고요. 지금 8만 원 넘었으니까 8만 원 평단가 8만 원이라고 잡아도 한 16만 원까지 가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멀지 않아. 100% 수익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인데 위메이드의 실적 발표가 거기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올해 실적을 좀 어떤 식으로 전망할 수 있을까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이제 주가의 방향이 잡힐 거라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다시 또 반영될 수 있어서 뭐 위메이드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너무 좋고요. 뭐 YG 엔터라든가 저는 지금 이제 강원랜드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어 그러니까 리오프닝이라는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벗고 또 거리두기를 이제 해제하고 이렇게 되면 무조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은 조금씩 사두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오늘은 그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뭐 원전이라든가 그런 그 방산이라든가 이제 그런 종목들이 왜 잘 가는지 지금 오늘도 뭐 신고가 계속 깨고 올라가고 난리가 났죠. 그 이유가 이제 정부 정책 때문인 건데 그 정부 정책도 제가 그 100대 과제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이제 뭐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368종목이 올랐고 475종목이 빠졌습니다. 시장 분위기에 비해서는 하락 종목이 100종목 이상 더 많았고요. 코스피는 0.26% 하락, 그리고 코스피 100은 0.18% 하락이니까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더 좋았다는 거고요. 코스닥은 0.64%가 올랐네요. 766종목이 올랐고 570종목이 빠졌습니다. 거의 200종목 정도 오른 종목이 더 많았고요. 코스닥 150이 0.84 올랐으니까 역시 대형주들의 흐름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외국인이 주도하는 가운데 개인들이 같이 매수, 기관이 이제 매도를 크게 했고요. 코스닥은 기관만 매수. 그러니까 오늘 기관은 코스피는 버리고 코스닥은 샀고요. 외국인은 코스닥은 그냥 신경을 안 쓴 것 같고 코스피를 매수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코스피를 사고 코스닥을 버리는 그런 흐름 이렇게 선명하게 갈렸고요. 금투가 코스닥 매수, 또 투신과 연기금도 코스닥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0.2% 올랐고 국제유가가 0.46% 올랐는데 오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51% 올라서 한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정말 좋았고요. 특히 이제 나스닥이 1.63%가 올랐는데 장중에 1% 넘게 하락하다가 갑자기 반등을 해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리바운드를 했다고 이제 하는데 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미국 증시 강세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키우며 장중에 2700포인트 선을 회복했지만 FOMC를 앞둔 시점에서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로 기관들 매도했다. 지금 0.5%포인트는 거의 기정사실. 이제 여기서 이걸 이제 0.75%포인트까지 높이는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근데 시장에서는 0.5%포인트 정도로 보지 않나 싶고요. 이제 미국 그 언론들 기사를 보니까 5월에는 0.5%포인트 올리고 그 다음에 6월이었나요? 그 다음 FOMC가 지금 보니까 6월 16일에 있죠. 6월 14일에서 16일인데 우리 시각으로 16일 날 발표를 하는데요. 여기서 0.75%포인트를 올릴 것이다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번 FOMC에서 0.5%포인트를 올리고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을 하더라도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눌릴 거라는 거예요. 시장이. 이번 FOMC 결과 때문이 아니라 다음 FOMC에서의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건 뭐 거의 뭐 그런 흐름이 그냥 눈에 보여요. 0.75%포인트를 올릴 거라고 6월과 7월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전망치가. 그래서 이번에 FOMC가 지나가더라도 분명히 좀 눌리는 타이밍이 올 거고요. 7월까지는 어쩔 수 없다. 계속 좀 눌리는 상황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코스닥은 어제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 지수가 상승함에 따라 기관들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FOMC 경계감에도 기관들 순매수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으로
미국 증시 강세 영향에 지수가 상승 출발했고 기관에 1,300억 가까운 대규모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900포인트 선을 유지했지만 장 중반에 FOMC 경계 매물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폭이 제한됐다. 그리고 기관 매수세가 반도체 소재 장비 위주에 집중되면서 지수를 견인했다. 그리고 2차 전지 로봇 섹터가 올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나스닥 차트입니다. 이거 분봉 차트예요. 1분봉 차트인데요. 갑자기 올라갑니다. 2시 한 40, 미국 시각으로 2시 한 45분 무렵에 이렇게 갑자기 급등을 해서 장 마감 1시간 정도 동안에 그냥 엄청나게 상승을 해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테슬라 보면 테슬라 일봉, 테슬라의 분봉, 1분봉 차트를 보면 같은 거의 유사한 시간대에 급등을 하죠. 자, 테슬라는 그러면 그동안에 왜 안 좋았고 왜 이제 테슬라 오늘 아침에 이 브리핑 써드리면서 일봉 차트까지도 보여드렸는데 이제 지금은 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엄청 빠졌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딱 빠졌느냐? 보여드리죠. 뭐 이렇게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수월할 테니까. 자, 아래쪽에 이 회색 선이 길게 지나가죠. 이게 241선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빠졌죠. 4월 들어서 계속 빠지는데 241선까지 딱 온 거예요. 왜 241선에 이제 지지를 받았을까? 실적이 다른데 워낙 안 좋게들 나왔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좀 안 좋을 거라고 예상했던 거예요. 그래서 뺐는데 실제로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망만 가지고 빼다 보니까 그 우려 때문에 빼다 보니까 241선 지지를 한 자리에서 오늘 실적 발표가 딱 나왔죠. 그래서 엄청난 서프라이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241선을 바닥으로 해서 바로 리바운드가 탁 나온 겁니다. 그게 아까 분봉으로 보셨을 때 이제 갑자기 오후에 나왔던 거고 실적 발표로 인한 그런 상황이었죠. 두 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는 실적이 너무 좋게 나왔다. 두 번째는 241선까지 빠질 만큼 주가가 완전히 뭐 바닥까지 내려왔다. 저점 매수세가 들어온 거예요. 자, 그래서 테슬라 이제 오늘 손익분기, 3분기, 1분기 그 손익 계산서를 보니까 매출액이 187억 5,600만 달러, 영업이익이 36억 달러. 그래서 그러니까 4분기, 작년 4분기에 비해서 매출액도 10억 달러 정도 늘었고 영업이익도 한 10억 달러 정도 늘었습니다. 굉장한 수치죠. 그리고 최근 뭐 9분기인가 그 연속으로 계속 지속 상승. 그러니까 무슨 무시무시한 실적을 발표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3.7%가 이제 올랐는데 이게 오늘 우리 시장에 뭐 나스닥 지수의 영향이기도 하고 2차 전지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코스피 시총 상위주를 보면은요, 삼성 SDI가 2.13, 제일 많이 올랐고, 카카오가 이제 여러 가지 악재를 딛고 이제 바닥 아니냐 하는 그런 심리 발동하면서 1.37%가 올랐고요. 네이버도 마찬가지. 어제 이제 그 플랫폼들 뭐 규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둘이 나란히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다시 반등이 나왔고 뭐 삼성물산이 어느새 15위까지 시총 15위까지 올라왔는데 오늘 가장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0.58% 내렸습니다. 코스닥은 딱 보자마자 에코프로 BM과 스튜디오 드래곤이 4%대 상승하게 눈에 딱 띄고 위메이드가 웬일로 3.71% 많이 올랐습니다. 시젠도 3.78, LNF 3.35. 그러니까 LNF 오늘 오른 것보다 위메이드가 더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굉장한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대신에 펄어비스는 다시 또 3%대 하락. 펄어비스가 자사주 매입 소식이 나오면서 좀 반등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오늘 게임주들 전체적으로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위메이드가 좋았어요. 그래서 뭐 위메이드 개별 종목에 호재가 나온 거죠. 자, 코스피 업종 보니까 오늘 기계 업종이 1.4%대 올랐는데 지금 보면은 TYM, 대동 다 농기계 만드는 이제 회사들이 상위권. 그다음 지금 그 농번기니까 그래 이맘때쯤 테마주가 한 번씩 돌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나온 거고 이 TYM은 제가 지난주 엊그제 말고 그 전주 그
그때 2분기 실적 기대주 코스피 코스닥 등급 나눠서 이제 정리했던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영상에서는 몇 종목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지만, 이 TYM이 코스피의 2분기 실적 기대주에 A, B, C, D, E 중에 제가 D등급으로 분류해 놓은 2분기 실적 기대주예요. 2분기의 실적 전망치 엄청나게 높아질 것으로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 거고요. 제가 지금 눌러서 좀 보면, TYM의 2분기 실적 예상치 64%,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64%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매출액도 61% 성장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굉장히 실적이 아주 기대되는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계 업종이 오른 이유는 농번기를 맞은 농업용 기계 만드는 회사들, 농기계, 그리고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방산,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음식료 업종인데요. 대한제당 우선주가 11%대 하락, 오리온, 대상 우선주, 사주동화원, 대한제당이 4%대 하락했고요. 자, 코스닥은 일반 전기전자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뭐 서전기전, 서남, 프리엠스 같은 5%대 상승한 종목도 있지만 에코프로비엠이 4.29%가 오르면서 이제 가장 좋게 이렇게 나왔고요. 또 가장 안 좋았던 업종은 음식료, 담배 업종,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하죠. 그리고 보니까 KC피드 5%대, 팜스토리 4%대 하락을 했고, 뭐 사료주들도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스피 의약품 상승 종목은 현대약품과 파미셀이 2%대 오르는데 그쳤고요. 하락한 종목은 녹십자와 JW 중외제약, 일동제약이 3%대 하락했고,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바이오 FDNC가 10%대, 대한유팜이 5%대, 코아스템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PCL이 8%대, 코미팜이 4%대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는 825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LG생활건강, 코스닥의 심택이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생활건강,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삼성 SDI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심택, 에코프로비엠,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펄어비스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생활건강, 동서, 미래에셋증권, CJ-CGV, LG디스플레이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이스테크, 셀트리온 헬스케어, 서진시스템, 웹젠, 콜마 B&H 순이었습니다. 자, 국정과제 뭐 간략하게만 보겠습니다. 지금 그 6가지 큰 이제 대주제 속에 100대 과제를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아래쪽에 있는 게 이제 100대 국정 과제들이고요. 위쪽이 20개의 이제 대주제들, 6개의 대주제에서 뽑아낸 20가지 국민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기 좋게 제가 해놨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코로나 상인들 돕겠다, 감염병 대응 체계를 뭐 높이겠다 하면서 밑에 딱 탈원전 정책 폐기 딱 나오죠.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오늘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부동산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또 대출 관련된 것들이 이제 좀 달라지겠구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금리가 조금 걱정이기는 하지만 조금 그 어떤 민간의 좀 숨통이 트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소통 관련된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뭐 경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뭐 에너지 안보 확립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뭐 제조업, 핵심 전략 산업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제조업, 그다음에 반도체, AI, 배터리 이런 게 나오면서 오늘 딱 오른 반도체, 그죠? 그다음에 로봇, AI 뭐 로봇, 그다음에 배터리, 2차전지 이렇게 세 개 업종이 올랐는데 오늘 딱 여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또
바이오 디지털 헬스 이런 것들은 항상 정부 바뀔 때 테마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이죠.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뭐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이제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번 보면은 이제 복지 얘기가 이제 나오고, 그다음에 노사 관계 뭐 나오고, 그다음에 문화, 또 스포츠, 여행 그런 것들, 뭐 K 컬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엔터주들 조금 관심 받을 수 있고 여행주들 뭐 좋겠죠. 그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고, 그다음에 살고 싶은 농산 어촌을 만들겠다 하면서요. 오늘 사실은 그 1차 산업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강조가 좀 됐고, 또 지역 지방을 좀 살리자 뭐 이런 얘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농기계 업종이 좀 올라가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어, 뭐 과학기술 관련된 얘기하면서 우주 강국 여기 딱 눈에 띄죠. 그래서 최근에 방위산업, 뭐 위성, 또 우주, 뭐 한국 항공우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AP 위성, 뭐 인텔리안 테크 그런 종목들이 다 너무 잘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소 중립 얘기도 있고 청년 얘기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의 비핵화를 추진한다고 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우리가 추진하면 사실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이런 비핵화 관련된 거, 그러니까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뭐 한쪽 정당의 그 북한과의 이제 어떤 북한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그 만들어내는 그런 정부와 지금은 다르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북한의 이제 비핵화, 북한을 이제 일단 우리 법에 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비핵화, 그 북한은 자기들 스스로 자주권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이제 핵을 뭐 갖겠다 이러지만,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로 붙어 있는 그 국경 맞대고 있는 이제 북한이 핵을 갖게 되면 안 되잖아요. 비핵화를 추진하는 것은 뭐 사실 어쩌면 너무 기본적인 거예요. 당연한 건데, 북한과 대립하지 않고 북한과의 어떤 관계를 잘 다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의 그 남북한이 아주 친밀함이 더해지고 뭐 정상끼리 만나서 웃고 뭐 손 맞잡고 하는 것들이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핵을 안 갖게 하고 우리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하는 거는 대립의 이제 바탕이 된 거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북주 이런 것들이 좀 잘 가기 어려운 차기 정부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과학기술 강군. 그래서 여기 그 방산주들이 잘 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제 파일을 PDF 파일로 제가 갖고 있으니까 이따가 이제 원하시는 우리 그 회원들께는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어떤 게 있나,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수위원회가 이제 발표하는 것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잘 들여다봐야 결국은 다 돈이죠. 다 이제 오늘 이런 걸 보면서 와 오늘 그 뭐 농업주 이런 것들이 뜰 줄 뭐 누가 알았겠습니다만 그런데 방위산업주 이런 것들은 사실 계속 이제 최근에 전쟁 이슈도 있었고, 또 북한에 대한 어떤 우리 정부의 그 달라진 어떤 정책이나 태도 이런 것들로 봤을 때 방산주가 잘 가겠거나 미리 예상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위메이드는 미르엠 기대치가 들어가면서 상승했다.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을 했대요. 미르엠, 뱅가드 앤 베가본드라는 제목이 상반기 출시 예정적인 이 제목의 게임이.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올랐다 하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 두바이에다가 이제 지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답니다. 위메이드가. 그러니까 국내 규제가 심하니까 해외로 가는데, 해외에도 싱가포르 같은 데는 이제 규제 강화가 되다 보니 중동 쪽으로 바로 가는 거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지사를 만드는 게. 그래서 이것도 좀 기대치가 반영이 좀 되는 게 아닌가. 다 돈이니까요. 돈을 벌어들이기 위한 지사를 만드는 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엔터 보면은 마스크 벗고 떼창 부른다. 제가 오늘 아까 그 저 멤버십 방에다가 이제 이걸 그대로 마스크 벗고 떼창 부른다 하면서 이제 엔터 줄도 잘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콘서트 이제 정상화 한다고 계속 말씀을 얼마 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돈인데 돈을 잘 벌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1분기 실적이 그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치, 컨센서스에 좀 하회할 거라는 리포트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 요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다고 보면 선반영을 했다. 그러면 1분기 실적이 좋든 나쁘든 무조건 지나가기만 하면 오를 거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지만 뭐 종목으로 소개는 해드리진 않았던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 강원랜드가 지금 주가가 못 가고 있는 이유, 리오프닝인데 왜 못 가지? 리오프닝이 됐으면 거기에 맞춰서 카지노 입장객 수를 늘려야 되는데 카지노 입장객 수가 여전히 하루 3,00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정부가 막은 게 아니라 알아서 강원랜드가 알아서 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강원랜드 주변 동네와 그 다음에 이제 이 뭐 주주들 뭐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니네 왜 정부는 풀라고 하는데 바보같이 이렇게 했어? 하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일게 되면 슬슬 강원랜드 눈치 보면서 이제 풀죠. 그러면 이 카지노 하루 3,000명 제한이 풀리는 순간 이거는 리오프닝의 그대로 그 혜택, 수혜를 보게 되는 거고 그러면 주가가 빵 하고 한번 올라가겠죠. 근데 그동안에 주가가 못 갔던 건 3,000명, 하루 3,000명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인데 코로나 때는 빵으로 떨어졌었잖아요. 빵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못 들어가지 않잖아. 지금 못 들어갈 수는 없죠. 코로나가 완전히 뭐 다 그 거리두기가 제한 풀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3,000명 제한이 언제 풀리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 풀리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주가 상승이 이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원랜드라든가 뭐 지금 파라다이스라든가 이런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들도 너무너무 사기 좋은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이제 수급을 보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외국인이 49,000주 이틀 연속 매수했고요. 개인이 계속 6일째 연속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제 이틀 빠졌기 때문에 외국인은 샀는데 이틀 빠졌으니 한번 빡 올릴 때 이제 한 18만 원 가까이까지 올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를 했고요.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의 부딪힘 이런 게 좀 나타난 하루가 아니었나 싶고요. 제약은 외국인 기관이 같이 사이좋게 매수를 했고 주가는 살짝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셀트삼형제는 수급이 다 좋아요. 세 종목이 다 괜찮으니까. 근데 주가는 이틀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숨고르기를 하는 건데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반등할 때 한번 크게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위메이드도 외국인이 계속 사모으고 있고 개인이 8일 연속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계속 팔고 있고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는데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가겠죠. 근데 오늘 2,900원이 올랐지만 그동안에는 계속 지지부진 8만 원대 깨지고 오늘 5일 만에 8만 1,000원 회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안 좋았을 때는 이 수급을 보고 이제 곧 올라가겠구나 하고 판단을 했어야 된다는 거죠. 위메이드는 이제 뭐 상승 추세를 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자, 에코프로비엠 외국인 3일 연속 샀고요. 기관이 오늘 매수량을 54,000주. 최근 한 달 동안 보세요. 5만 주 넘은 적 있나요? 4만 주 넘은 적도 없어요. 가장 많이 샀다. 그 매수 주체가 누구냐? 연기금이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50만 원을 돌파하는 가격대에서도 여전히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온다. 비싸다고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도 물론 여러 가지 지표들이 굉장히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지금 RSI도 이제 과매수 구간 들어갔고요.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을 아예 뚫고 나가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봤을 때는 좀 매도 조금 비중을 좀 줄일 타이밍, 수익을 실현할 타이밍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이렇게 잘 갈 때에 잘라버리면 더 갈 때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것 같다, 빠진다 이럴 때 팔아야죠.
그때는 뭐 비중을 20%든 절반이든 매도해서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전 좋다고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시 저점으로 내려가 있는 다른 종목들, 유망한 종목들을 사거나 뭐 강원랜드 같은 거 사도 될 것 같고, 그렇게 2분기 중간 배당주 사도 될 것 같고, 그렇게 투자 전략을 좀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아예 지금 최근에 못 간 다른 2차 전지주들을 좀 사도 괜찮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Y젠터도 오늘 개인이 무려 4월 18일 이후에 처음으로 팔았습니다. 2,700주밖에 안 팔았지만 처음으로 팔았고, 기관이 22,000주 매수. 기관 매수의 주체는 사모펀드와 연기금이었습니다. 이제 좀 바뀌려고 하는 그런 타이밍이고, 오늘 사실은 조금 아쉽죠. 1,000원 올랐는데 이 57,500원 정도까지밖에 못 갔어요. 좀 아쉬워요. 3% 넘게 오르다가 이제 많이 낙폭을 상승폭을 반납을 했죠. 줄였죠. 그래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시간을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헬스케어는 0.16% 100원이 빠진 62,000원. 제약 0.11% 100원이 빠진 89,800원. 위메이드 0.37% 300원이 빠진 87,700원. 에코프로비엠 0.37% 1,900원이 오른 512,2,900원. Y젠터 0.17% 100원이 오른 57,600원에 각각 시간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 121선 가까이 가니까 눌렸죠. 지난 3월 중순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흐름으로 꺾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밑에 11선, 파란색 11선이 올라오려면 조금 이격도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급격하게 빠지면서 이평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평선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면서 살짝 횡보하는 느낌이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저는 이 121선을 이제 좀 더 가까이 붙였다가 한번 또 밀렸다가 그 다음에 뚫거나 이런 식으로 약간 121선을 이제 어떤 저항선으로 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의 그 상승 어떤 시도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헬스케어는 60일선, 초록색 60일선에 밀려 내려왔지만 아래쪽에 노란색 21선에 지지를 받은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이 보이고요. 자, 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선에 눌리고 21선과 11선에 지지를 받는 그런 흐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리온의 방향성에 따라서 이 헬스케어와 제약은 같이 움직일 거니까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위메이드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엄청 빠진 다음에 뭐 며칠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이제 막 돌아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MACD, 제가 이제 최근에 계속 이제 MACD라는 그 보조 지표를 강조를 하는데, MACD가 골든 크로스가 내일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보다 좀 더 좋은 어떤 흐름이 이제 추세가 막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일은 이 일반적으로 MACD의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매수 신호, 위메이드 지금 매수할 타이밍이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고요. RSI를 보시면요, 지난주 그죠? 지난주 내내 RSI 상으로 바닥이었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당연히 여기서는 매수가 들어갔어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팍 고개를 쳐들고 29포인트 정도까지 내려갔던 RSI가 37포인트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 이제 이걸 짧게 보여주면요, 지금 신고가를 계속 끄 쓰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서 이거를 뭐 올해치라든가 올해 이제 일봉이라든가 이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의 일봉 차트를 보여드리면 전 고점, 그러니까 지난번 작년 11월에 있었던 전 고점 57만 5천 원인데 지금 51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근데 50만 원대를 뚫으면서 강하게 뚫어버렸기 때문에 저항을 그냥 완전히 다 돌파해 버린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MACD 보시면 이제 MACD가 약간 파란색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는 골든 크로스가 이제 오늘 나온 거예요. 골든 크로스가. 그리고 RSI 보시면 다시 이제 과매수 구간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안 보여드렸지만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도 상한선 밖으로 나가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려는 그런
시도, 그러니까 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에코프로비엠의 IR이 있었죠. 이제 기업 설명회와 그다음에 그 실적 발표가 동시에 이제 실적에 대한 설명인 거죠. 이제 기자들 불러놓고 이제 설명회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도 있었을 거고 뭐 자료가 나왔을 거고 그게 이제 이 증권사들의 리포트가 돼서 뭐 내일쯤 나오겠죠. 그러면은 어 뭐 목표 주가를 실적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엄청 올릴 거예요. 지금 이제 목표 주가를 한번 제가 그냥 보여드리지 않고 이제 불러드리면 이제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목표 주가 자체가 상당히 높은 편이긴 하죠. 지금 보면은 신한금융투자가 64만 원 제일 높고요. 그 다음에 뭐 SK증권이 60만 원, 다올투자가 53만 원. 이제 다올투자는 올리겠네요. 53만 원이면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심지어 신한금융투자가 이제 50에서 64로 올렸던 거고. 그 다음에 뭐 NH투자가 제일 높은데 74만 원짜리도 하나 있네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하이투자 이런데 45만 원이에요. 키움증권 47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가. 목표 주가를 더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키움증권, 뭐 하이투자, 뭐 DB금융투자, 그리고 다올투자, 뭐 이런 데 등등이 전부 다 뭐 대신증권 이런 데가 전부 다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릴 거다. 그럼 어느 정도까지 올릴까? 제가 볼 때 대충 한 70에서 75만 원 정도까지 이번에 올리지 않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현재 주가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주가가 상승하겠죠. 그래서 이제 내일 정도에 이런 증권사 리포트에 힘입은 그런 상승 랠리가 한번 나와주면 그때는 좀 정리하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계속 이제 멤버십 회원들께는 그렇게 이제 조언을 해드렸는데 그건 어쨌든 저는 길게 볼 때 100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에이 몰라 난 이거 100만 원 갈 때까지 갖고 있을래 하시면 그냥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51, 52, 뭐 50, 한 2나 53만 원 정도 간다고 치고 거기에서 다시 뭐 한 40, 한 8, 9만 원까지 빠졌을 때 그거를 견딜 수 있을까? 마이너스 거의 한 10% 정도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견딜 수 있을까를 본인이 스스로 이제 이렇게 물어보시고 난 견딜 수 있어 하시면 들고 있으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과매수 구간이니까 그냥 이것저것 재지 말고 매도를 좀 해서 수익을 챙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Y젠터는 지금 이 분홍색 241선 빨간색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 241선을 뚫었죠. 딱 뚫었는데 오늘 121선 회색선의 윗꼬리 끝이 그러니까 오늘 고점이 회색선 121선에 눌린 거예요. 저항선으로 작용을 한 거죠. 121선이. 그래서 이 오늘 고점을 보니까 오늘의 고가 59,100원 4.6%까지 올랐었네요. 59,100원. 오늘 121선 얼마인 줄 아세요? 59,200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히 121선에 눌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눌렸어요. 241선을 회복을 못했으니까 갔다가 57,900원이거든요. 241선이 거기를 뚫지 못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좀 약세라는 건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분기 실적이 지나가면 강세로 전환을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요. YG도 그렇고 뭐 강원랜드 같은 종목도 그렇고 또 위메이드도 그렇고 1분기 실적이 지나가는 타이밍에 맞춰서 뭔가 이제 그 주가의 반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터닝 포인트가 뭔가 될 것 같고 또 새로운 모멘텀이 뭔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그때를 맞춰서 좀 이 종목에 대한 그 비중을 좀 그때 맞춰서 조금씩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어제 하루 건너뛰고 이제 만들었는데 하고 싶은 말씀이 어제도 참 되게 많았고 어제 방송을 만들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고 그랬을 텐데
아쉽습니다. 좀 안타깝고 오늘 제가 어제 녹음을 하려고 하다가 밤 늦은 시각이라도 녹음을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녹음할 수 있는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요. 그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은 뭐 아주 좋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니까 이었으니까 좀 더 이제 기분 좋게 들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선물 보니까 선물이 미국 나스닥 선물이 뭐 0.06% 아주 뭐 작은 뭐 폭이지만 그래도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 말고 이제 미국은 오늘 아무래도 그 선물 지수가 좀 좋다 보니까 좀 잘 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은 조금 더 폭을 키우면 좋겠고요. 대신에 유럽 지수를 조금 보면요. 유럽 지수를 보면은 음, 보면은 독일 0.15, 프랑스 0.38, 네덜란드 1%대, 스페인도 1.6%, 여러 가지로 뭐 오스트리아 1.4% 굉장히 이제 상승하는 종목 나라가 많네요. 지금 보니까 영국만 0.3% 하락, 포르투갈이 0.4% 하락 그 정도고요. 뭐 러시아가 러시아는 좀 거래가 안 되나 보군요. 지금 그래서 지금 유럽 증시가 대체로 오르고 있고 미국 증시가 선물이 올라가고 있어서 내일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내일 우리 증시 흐름이 좀 더 괜찮을 수 있겠다. 이걸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